오늘 영상은 코인과 선물 거래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5가지를 한 번에 익히실 수 있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코인 거래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까지 불렸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를 오래 할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죠. 코인 거래 수수료를 가능한 한 크게 낮추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감에 기대는 매매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기계처럼 보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을 먼저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서 코인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받은 100달러만으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원 규모의 결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는 그냥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돈을 넣기 전 시장 감각을 익히고 주문 방식과 포지션 개념을 배우는 연습장처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왜 많은 자금이 다른 자산보다 코인으로 몰리는지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비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그 돈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숫자만 봐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기 때문에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약 266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금도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셨다면 약 233.5g 정도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2026년 기준으로는 5260만원 수준이 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만 보셔도 왜 많은 분들이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가장 먼저 다시 보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 코인을 빼고 자산을 논하는 쪽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방향만 맞추면 올라가는 장에서도 벌 수 있고 무너지는 장에서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다른 자산보다 훨씬 날카롭고 공격적인 수익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껴서 해외 거래소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을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 기능으로 보유 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금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30억, 40억을 들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소액으로 큰 파동을 노리려면 레버리지 없이 체감될 만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50만원만 있어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천만원 규모의 투자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일수록 해외 거래소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떤 코인을 사느냐보다 먼저 어떤 거래소를 고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실제로 거래해보면 차이가 바로 체감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지만 해외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까지 접근할 수 있으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자주 사고 파는 단타에서는 수익보다 먼저 수수료가 계좌를 깎아먹는데 해외 거래소는 국내보다 이 부분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식해야 하니 체감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정보와 가입 시 $100를 주는 이벤트가 있는 곳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꼭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대표 거래소들의 비용 구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보다 먼저 여기서 가장 크게 놀라십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단타와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여기에 이 수십 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1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2만 원 수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진입하고 나와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비용부터 숨이 막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만으로는 못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과도하면 방향을 어느 정도 맞춰도 계좌가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A 거래소를 포함해 대표적인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거래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체감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분들에겐 큰 차이입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편의성과 비용, 상담, 배수까지 함께 따져보면 왜 특정 거래소가 빠르게 주목받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역시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진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롱은 상승에 거는 베팅이고 숏은 하락에 거는 베팅입니다. 이 기본 개념만 분명해져도 시장을 보는 시야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그럼 먼저 롱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진입하는데, 그 판단에는 몇 가지 대표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여야 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나와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시 위로 뻗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많이 봅니다.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롱 진입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 역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커서 롱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숏을 잘 잡으려면 무작정 겁먹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락 신호가 실제로 겹치는 구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선 차트가 하락 추세인지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반등을 해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주목합니다.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대표 장면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함께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서 이후 하락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에 힘을 실어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경한 정책 발표 같은 이슈는 시장 심리를 빠르게 식히고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판단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거를 겹쳐보실 때 롱과 숏 진입의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확인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겹칠 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감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흐름만 제대로 익혀두셔도 거래소 선택부터 수수료 절감, 레버리지 이해, 롱과 숏의 진입 기준까지 코인 단타의 뼈대가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를 공부하시고 실제로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실전은 늘 숫자와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흔들리는 장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수수료 할인 팁과 100달러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